그래서 오늘은 로그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먼저 로그 A의 B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이 조건 자체가 독립적으로 문제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범위에 제약을 주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에 맞춰서 마지막에 답을 내셔야 됩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체는 기억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A가 0보다 커야 되고 A가 1이 되면은 안 되고 B도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A, B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는 이제 지수 파트에서 우리가 지수를 가지고 로그를 정의를 한 거다 보니까 얘네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사실은 지극히 당연하죠. 밑이 0보다 크지 않으면 유리수 지수를 정의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고, 지수를 확장을 했을 때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되면 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로그에서 A가 밑의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밑이 0보다 크면 그거에 어떤 지수가 존재했을 때 당연히 진수 부분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고, 로그에서 사실 독특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로그의 밑에 대해서 우리가 1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조금 중요한데, 로그가 밑이 1이 돼버리면 그러한 로그는 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아니면 값이 무수히 많게 된다라는 그런 이유였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애초에 로그 A의 B의 뜻이 뭐였냐면, 뜻, 우리가 어떤 A에 X승을 해서 B가 되는 를 만족하는 X예요. 그게 바로 로그 A의 B야. 어떻게 보면 이것의 해를 구한 거죠. 그죠? 이와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했을 때 우리가 로그 A의 B라고 정의를 한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A라는 값이 1이 돼버리면 어떤 1의 X승이 B가 되는 건데, 이때 B가 1일 수도 있고 B가 1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B가 1이 되면 1의 X승은 항상 1이기 때문에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라는 값이 유일하게 정의지지가 않고 정의를 못하게 되는 거고, 자, B가 1이 아닌 경우에는 1의 거듭제곱이 1이 아닌 수가 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러한 X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1의 X승이 뭐 3이라든지 1의 X승이 2라든지 그런 X는 존재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로그는 존재할 수가 없다. 그래서 A는 1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있어. 로그의 공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 기본적으로 서로 더하거나 서로 빼게 되면 진수끼리 서로 곱하거나 나누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더하면 곱하는 거고 빼면 나누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밑이 같아야 돼요. 지수 쪽 연산 법칙과 마찬가지로 로그 쪽도 기본적으로는 밑이 같은 수들에 대한 로그들에 대한 연산만을 다루고, 밑이 다른 수에 대한 연산은 밑 변환 공식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관계를 유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공식과 그 다음에 서로 뺐을 때 나누게 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앞에 있는 개수가 이 개수가 다 1이죠. 그죠? 얘가 개수가 1일 때만 이와 같은 성질이 가능하고,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 부분을 1로 바꿔서 이 성질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를 계산을 하고 싶어. 그럼 로그 연산을 하려면 이 앞에 부분의 개수를 이제 1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로그의 성질 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요게 있죠. 로그 A의 M승, B의 N승은 M분의 N 로그 A의 B이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이게 지금 이쪽에서 여기서 여기로 갈 수도 있지만 당연히 반대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양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는 3을 지수로 올릴 수 있죠.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올릴 수 있다. 얘도 너를 지수로 올릴 수 있다. 그럼 이제 앞에 개수가 1로 맞춰졌으니까 로그끼리 진수끼리 곱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연산을 수행한다. 뭐 기본 과정을 잘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이 정도 연산은 뭐 익숙은 하겠지만 로그 연산을 많이 한 게 아니면 막 따박따박 빨리빨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요거랑 요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마이너스일 때 나눈다고 했는데 얘가 사실 마이너스였다고 치면 그럼 마이너스가 지수로 올라가면 되잖아 그냥. 그럼 그래 놓고 곱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지수로 올려서 그냥 더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요거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이것과 유사하게 요게 가능한데 로그 A의 B와 임의의 N에 대해서 로그 A의 N승에 B의 N승이 항상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기가 막힌 방법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다는 거냐면 A에다가 임의의 거듭제곱을 밑을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밑으로 바꾸는 이것은 일종의 밑변하는 공식입니다. 사실은. 여기선 지금 n이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n은 그냥 실수여도 괜찮죠. 실수여도 전혀 상관이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로그 뭐 루트 2에 5 더하기 로그 4에 3이야. 자, 이런 거를 조금 단순화를 너네가 하고 싶어. 그럼 보통 너네가 어떻게 하냐면 얘는 2의 2분의 1 쓰니까 2분의 1이 분모로 나오고 그냥 2가 앞에 곱해주고 얘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2분의 1 앞으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밑을 2로 통일을 하는 습성이 있거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얘도 4제곱하고 얘도 4제곱을 하시면 루트 2의 4승은 뭐가 되냐면 4가 됩니다. 사실은 얘는 로그 4의 5의 4승이에요. 그럼 이제 밑이 간단하게 통일이 됐죠? 그럼 3 곱하기 5의 4승이니까 얼마야? 625 곱하기 3 암산하면 실망스럽죠? 1875. 오, 로그 4의 1875가 됩니다. 예컨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밑을 2로 바꾸고 2분의 1을 앞으로 꺼내든 어차피 넌 제곱수가 아니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제 연산을 할 때 자, 이와 같은 방식은 사실 필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너네가 복잡한 로그의 연산을 좀 빠르고 간단하게 간결하게 하는 게 나름 이쪽에서는 중요도가 있다고. 너네가 연산 자체의 중요도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연산은 하다 보면 하기는 하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진 않아. 그러니까 실수로 틀리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경우들인데 연산을 아예 못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 방금 내가 써준 것도 너네가 못하지는 않았겠지. 어떻게 하다 보면 했겠지. 근데 그 과정을 조금 간결하게 해결하는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거듭제곱을 해서 원하는 밑으로 혹은 때에 따라서는 원하는 진수로 바꾼다. 근데 당연히 주로 뭘 바꾸겠어? 밑을 바꾸려고 하겠지. 왜? 밑이 서로 불일치하면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방식은 원하는 밑으로 밑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밑변환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로그 A에 B를 밑을 B로 아니지 밑을 C로 바꾸고 싶대. 로그 C에 뭔가로 바꾸고 싶어. 얘랑 이거랑 같게끔 바꾸고 싶어. 자, 그럼 여러분은 A를 C로 바꿔야 돼요. 맞아?
근데 뭐가 가능하냐면 밑과 진수에 동일하게 거듭 제곱을 하는 게 가능해.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A에다가 그럼 내가 몇 승을 해야지 C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럼 A에 거듭 제곱하면 밑이 C로 바뀔 테니까. 이 자리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정의상 누가 들어간다? A가 C가 되기 위한 A의 지수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 로그 A의 C라고 부른다고. 이게 로그의 정의라고. 우리 지수에 로그 A의 C가 들어가면 돼요. 지수 자체가 로그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기에 로그 A의 C, 여기도 로그 A의 C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A의 로그 A의 C가 C로 바뀌었고 얘는 B의 로그 A의 C가 된다고. 그냥 이렇게 된다고. 이게 이제 요 개념을 활용을 한 거예요. 지금 일반적인 여러분이 아는 밑변환 공식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그러면 이제 너의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어차피 앞으로 나올 수 있잖아. 그러면 로그 A의 C 곱하기 로그 C의 B가 바로 누구였냐면 로그 A의 B가 된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마치 C랑 C가 약분되듯이 하나는 미체, 하나는 진수 자리에 들어가고 원래 미체에 있던 거는 미체, 진수에 있던 건 진수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흩어서 찢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 여기서는 지금 임의의 미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밑변환 공식을 이용을 하면 여기선 단순하게 로그에 대한 이야기지만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로그, 지수 로그 함수를 다루게 되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도 역시 우리가 밑을 임의로 바꿀 수가 있고 밑을 임의로 바꾸는데 필요한 도구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뭐다? 뭔가 실수배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로그 함수는 서로 실수배된 관계에 있어. 로그 2의 x나 로그 3의 x나 그들은 그냥 서로 실수배가 된 관계에 있다는 게 이쪽의 결론입니다. 사실은. 됐죠? 잘 자네? 잘 자. 일로 와 빨리. 마지막 경고야. 여기로 와. 여기 어때? 여기 시원해. 절레절레 씨. 자, 자지마. 어제 수업하면서 내가 용준이한테 그랬는데 상현이 보고 싶다 내가 그랬는데 그지? 진짜 그랬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 전혀 너는. 너무 조용했어. 수업하는데 애들이 너무 조용하더라고. 지금 반도 조용하긴 하지만 그 반은 10명 가까이 되는데도 더 조용합니다. 자, 그 원래 동남아에서 그 열대어를 이제 수입해 올 때 아마 알 텐데 그 열대어를 잡아먹는 그들의 천적 메기가 한 마리가 섞여서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원래 평소에 한 100마리를 이제 수입해 오면 그 중에서 한 절반이 죽었다면 실수로 메기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100마리 중에 90마리가 살고 10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90마리가 오히려 더 많이 산 거지. 그들의 천적이 들어갔는데 이거 이야기 모르나요?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게 알고 봤더니 메기라는 천적이 그 수족관에 이제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 열대어들이 메기를 피하려고 열심히 움직이면서 오히려 더 생존율이 좋아졌더라. 약간 이런 일화가 있거든. 너는 우리 반에 메기 같은 존재야. 자면 안 된다고 메기야. 자지 마. 왜? 많이 졸려? 자, 연산하는 거 몇 개,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거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변환 공식이랑 밑변환 공식 중에 설명 안 한 게 있기는 한데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거는 아마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가 서로 역수 관계에 있다. 이거는 아마 많이 기억할 겁니다.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기억하나요? A의 로그 B의 C랑 누가 같죠? 그렇죠. 요게 같다. 요 공식이 사실 조금 잘 안 외워지는 편인데 얘는 양변의 로그를 취했을 때 같아지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양변의 밑에 B 로그를 취해주면 로그 B의 A 지수 앞으로 나오면서 곱하기 로그 B의 C 얘는 로그 B의 C 지수 앞으로 나오면서 곱하기 로그 B의 A 이제 같아지죠. 그래서 요 두 자리끼리 서로 이제 오갈 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로그 연산에서는
딱히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문제를 조금 보고 오늘 상용 로그도 설명해야 되니까 문제 좀 풀고 잠시 쉬었다가 상용 로그에 대한 이야기 할게요. 자, 일단 1번. 1번 굉장히 간단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로그 값이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봐라. 얘가 이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잘 쓰라는 거야. 밑 같은 경우에는 2고 진수는 n에 관한 식이죠. 그러면 나는 요 n에 관한 식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1n 마이너스 24가 0보다는 커야 되는 거지. 요거 그냥 부등식 푸시면 되죠. 마이너스 붙이고 부동방 바꿔주면 얘가 24가 3 곱하기 8이니까 3부터 8 사이 등호는 빠지니까 답은 4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2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정의되도록 하는 정수 a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연산을 해봐라. 정연아,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학교에서요? 정신 쉬었어요. 요새 단축 수업 하나 더 해도? 그러니까 단축을 하면 일찍 안 보내주고 그거를 학교에서 영화를 틀어줘? 아니면 그냥 시험 기간 끝나서 그런가? 시험 있으니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그런 이제 밑과 진수 조건을 이용해서 A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그 범위에 맞는 정수 A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는 A를 대입해서 연산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요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지금 a도 있고 x도 있는데 모든 x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2차식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최고차항 개수가 미지수니까 a가 0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0이 되더라도 얘는 항상 0보다 크죠. 괜찮죠. 근데 0이 되면 이 부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너의 밑에 해당하는 a-1이 -1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a는 1보다는 크고 a는 2가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정수 a 입장에서는 a는 3부터 가능합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데, 자, 그럼 이쪽에서 이제 a가 0인 케이스를 제외를 하시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2차식의 상황이 돼야 되고, 너의 판별식인 a제곱 빼기 4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a는 0보다 커야 되지. 그러면 a는 0부터 4 사이에 있죠. 이렇게. 근데 a는 3 또는 3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4보다 작으려면 3밖에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3을 대입해서 주어진 로그식을 연산을 하시면 돼요.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로그 3a-1 a 플러스 1 분의 1이니까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고 역수를 취해서 로그 a 플러스 1이면 4가 되는 거고 3a-1이면 8이 되겠죠. 다음에 더하기 로그 2a-2면 6 빼기 2니까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면 3 들어가면 얼마야? 18 더하기 9, 27 더하기 5니까 32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더라. 그러면 밑이 4로 통일이 되어 있고 너랑 곱하면
56이니까 로그 4에 256이죠? 256은 4의 4승이니까 답은 4가 되는 뭐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연수 AB 조건이 있고요. 역시 범위를 잡되 이번에는 미지수가 두 개가 있지. 문자 AB가 두 개가 나오면서 AB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고 자연수 조건이니까 부정방정식 형태로 이제 풀어가시면 됩니다. 밑은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되고 진수는 0보다 크고. 근데 이제 자연수 조건이라서 인수분해 하면 되죠. 8 마이너스 잘 해보세요. 굿럭. 인수분해 할 수 있을 텐데. 인수가 2랑 3, A랑 B, 그 다음에 부호만 적절히 잘 맞춰주면 되잖아. 엄청 어려운 인수분해는 아닌데. 아니면 묶어도 돼요. 이렇게 묶어도 되잖아. 이렇게 묶고 얘랑 얘랑 묶고 이렇게 묶어도 인수분해 될걸? 그지? 그래서 묶어서 0보다 작다. 케이스 잘 나눠서 성심성의껏 잘 세시면 됩니다. 이거 풀었는데 맞았나 봐야지. 아닌데. 오. 아닌데. 한개 풀었어? 아닌데. 야, 4명 풀었는데 4명이 답이 다 다르다. 기가 막히다. 응. 2명은 같네. 부호를 잘 결정해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일단은 밑에 있는 요식을 선생님이 인수분해 하라고 했죠. 요거 B로 묶어주시면 3 빼기 A. 얘는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3 빼기 A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3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것 중에서 A 더하기 B라는 거는 8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9가 돼서는 아니지, 7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거는 뭐가 가능하냐면 6부터 5, 4, 3, 최대 2까지 가능하겠지. A, B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들 중에서 요거를 만족하는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둘 다 0보다 크든지 둘 다 0보다 작든지. 자, 둘 다 0보다 작은 게 쉬우니까 해볼게. 둘 다 0보다 작으려면 B가 1이 돼야 돼요. B가 1이면 이쪽이 또 0보다 작으려면 A는 3보다 커야 됩니다. A가 3보다 크다는 건 A는 최소 4. 그래서 A는
4, 5까지 가능하죠? 왜냐면 a 플러스 b는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6까지 가능하거든. 자, 그럼 b가 1인 거는 끝났어. b가 3이면. b가 3이면 둘 다 양수가 돼야 됩니다. 그럼 a는 1, 2 가능하죠? 더 이상 없죠? b가 4가 돼도 a는 1, 2 가능하죠? b가 5가 되면 a는 1밖에 가능하지 않죠? b가 6이 되면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개수를 세보시면 둘둘둘 하나. 답은 7개 이런 식으로 세는 건데 사실 잘 봐. 여기까지가 대수야. 자, 이 부분은 공수지 사실. 이렇게 봐야지. 공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다. 중등수학이죠. 왜냐면 부정방정식이니까 자연수 순서상 찾는 거니까. 그래서 대수에 해당하는 개념은 이 부분인 건데 내가 이 식을 썼는데 얘를 못 구했다? 그럼 여러분은 대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방정식을 잘 못 푸는 거야. 부정방정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고. 이걸 기억을 하라고. 됐죠? 부정방정식은 자주 나온다. 여기저기서. 넘어갑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식의 구조를 보니까 뭘 하고 싶죠? 는 돼 있으니까 는 K라는 하나의 문자로 동일하게 해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가 지수 파트에서 왜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해갖고 는 K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는 K로 푸는 것도 괜찮아. 그렇게 풀어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그냥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구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관계식에서 바로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C를 구할 수가 있지. 무슨 소리냐면 자, A의 3승, B의 5승이니까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줍시다. 밑이 A인 로그를 취해 보시면 좌변은 3이 나오고 5 로그 A의 B가 나와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로그 A의 루트 B는 2분의 1 로그 A의 B니까 너가 나눠주면 5분의 3이니까 2분의 1 하면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3이 바로 누구냐면 로그 A의 루트 B가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B의 5승이랑 C의 12승이 같으니까 이제 다시 로그 B의 C의 제곱을 구하고 싶은데 양변에 또 B에 대한 로그를 취해주면 12 로그 B의 C가 나오죠. 로그 B의 C의 제곱은 2 로그 B의 C인데 얘는 12니까 6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6분의 5가 바로 로그 B의 C 제곱이 되더라. 둘을 서로 통분해서 계산하시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였다. 넘어갑니다.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로그의 성질과 연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수 파트에서도 나오기도 하는 문제인데 지수 연산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로그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어떻게 되어 있냐면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1는 z분의 2. 근데 a는 1이 아니고 4의 x승 는 8의 y승 는 a의 z승. 자, 요런 상태. 이 상태에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공통 인수를 잡기 위해 너를 는 k를 일단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양변을 밑이 k인 로그를 취해주는 거야. 다 같이 밑을 k로 통일을 할 거야. 양변의 밑이 k인 로그를 취해주면 얘는 뭐가 되냐면 x 로그 k의 4가 되고 얘는 y 로그 k의 8이 되고 쟤는 z 로그 k의 a가 됩니다. 각각이 뭐가 되냐면 1인 거죠. 요 모두 다 식을 밑이 k인 로그를 취해줬으니까. 자, 그러면 x분의 1이 바로 로그 k의 4,
y분의 1이 로그 k의 8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x분의 1은 로그 k의 4 y분의 1은 로그 k의 8 z분의 1은 로그 k의 a. 자, 이거를 이제 저식에다가 갖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x분의 3이니까 여기다 3을 곱하는 건데 3을 곱하면 진수의 세제곱이 되겠죠. 4가 뭐로 바뀌냐면 64로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이 뭘로 바뀌냐면 로그 k의 64 빼기 로그 k의 8은 로그 k의 a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좌변을 보시면 계산이 되고 8은 a 제곱이 나오는 거죠. 자, 이 값은 2루트 2가 나온다. 얘는 이제 우리가 는 k로 놓고 로그를 취하지 않고 4는 k의 x분의 1승, 8은 k의 y분의 1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어도 동일한 방식을 거치셔도 되는데 로그를 이용해서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넘어가서 자 6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게요. 6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아니 별로 안 어렵지 아니네 별로 어렵지 않네요. 다른 문제랑 착각했네. 근데 구조를 보면 알겠지만 가급적이면 치환을 해서 문제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치환을 하는 편이 식쓰기가 좋다. 치환을 한다면 밑이 2인 것으로 이제 잘 통일을 해서 치환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로그 2의 x를 a라고 놓고 로그 2의 y를 b라고 놓고 a, b로 식을 정리를 하면 간단히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봐라. 너를 A, 너를 B. 치환을 하면 각각을 A, B로 표현할 수 있죠. 플러스 바꾸고 나면 이제 간단하게 2차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에 2차식이니까 결정해야 되는 포인트가 나오죠. 그것만 잘 결정하시면 나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4x 같은 경우는 2분의 a죠. 2분의 a 2분의 1의 y는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b죠. 마이너스 b는 5 써주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a고 요게 이제 로그 4의 y니까 2분의 b인데 제곱이니까 4분의 b제곱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적절히 연립을 하시거나 아니면 대입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 대입할게요. 너를 여기다 대입합시다. 2배를 해서 넘기면 2b 더하기 10인가? 그럼 2b 플러스 10은 더하기 4분의 b제곱은 7인데 요거 넘긴 다음에 4를 곱할게요. b제곱 8b 플러스 10 2는 0. 자, 이렇게 나오죠. b 값이 두 개가 나옵니다. b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이거를 구하기가 조금 어렵다. 얘는 이제 8이니까 2의 3승이라서 3분의 1에 3a 플러스 2b죠. 3a 빼기 2b. 마무리는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b가 나왔으니까 a가 나올 텐데 여기서 a는 2b 더하기 10이었거든. 2b 더하기 10. b 값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문제 첫 줄을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밑줄 1보다 작은 두 양의 실수 xy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xy가 1보다 작다는 이야기는 너를 치환한 a, b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0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치환할 때는 범위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음수라서 괜찮지만 a 같은 경우엔 b가 뭐가 대입되느냐에 따라서 음수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당연히 b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고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끝. 넘어갑니다. 연산 어렵지 않죠? 그래도 할 수 있죠? 할만하죠? 할만해야 됩니다. 그럼 쉬는 시간 없어요, 아직은. 쉬는 시간 하려면 좀 남았습니다. 쉬는 시간 하고 싶어? 아직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풀고. 자, 7번 볼게요. 1이 아닌 두 양의 실수 a, b에 대하여 다음 조건 만족할 때 역시 로그 a의 2의 제곱, 로그 b의 2의 제곱. 자, 구조를 봐봐. 지금 섣불리 덤비지 말고 구조를 자꾸 보라고. 지금 6번에서도 내가 이거를 이대로 풀지 않고 로그 2의 x와 로그 2의 y로 치환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a, b라는 두 문자에 대한 식으로 나왔는데 이거 정도는 너네가 계산하기가 어렵지가 않았단 말이야. 지금 7번도 마찬가지라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는 로그 a의 2, 로그 b의 2 각각의 제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번 조건에서는 로그 2의 ab, 그 다음에 나에서는 로그 4의 a, 또 로그 b의 2, 로그 2의 a. 우리는 뭔가를 역시 치환을 해서 식을 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야. 치환을 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치환을 하시면 되는데 선생님은 밑이 2인 걸로 치환을 할게요. 이렇게. 자, 얘로 치환을 하고 나면 마지막에 묻는 거는 사실은 뭘 물어보고 있냐면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을 물어보는 거지. 왜냐면 로그 a의 2는 로그 2의 a의 역수니까. 그럼 가번 조건에 따르면 a 플러스 b가 4이고 그 다음에 로그 4의 a 같은 경우에는 로그 2의 a의 절반이죠. 2분의 a. 로그 b의 2는 b분의 1이죠. b분의 1. 그 다음에는 2 로그 2의 a. 그러면 2a죠. 생각보다 간단하게 나오네. 그래서 a, b에 대한 식으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2분의 3 b열로 2분의 3 절로 는 AB 이렇게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AB를 곱한 것은 3분의 2고 더한 것은 4가 된단 말이야. 자, 이만큼을 이용해서 너네 보고 이렇게 생긴 거를 구해달래요. 역시
공수죠. 그 다음부터는 니네가 하면 되겠죠. 통분하면 되지. 통분하면 AB 전체 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인데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니까 그냥 풀 수 있습니다. 저런 형태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써준다고. 너 할 수 있다. 너를 아는데 얘를 못 구하겠다. 그러면 끝나고 물어보세요. 통분해서 풀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8번 넘어가서 나이스라고 하니까 다시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조금 드는 기분 탓인가? 9번 보겠습니다. 화목에도 와서 쉬는 시간 언제 쉬어요? 한마디씩 해주면 안 돼? 수업 때? 자, 보겠습니다. 삼각형 ABC, 세 변의 길이 AB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할 때 밑줄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 자, 어떤 삼각형인지는 이제 뭐 이등변이라든지 직각삼각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오길 바라는데 어떤 삼각형 밑줄? 변의 관계 써주세요. 변의 관계. 우리가 어떤 삼각형인지에 대한 판단은 각의 관계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고 변의 관계를 가지고도 표현할 수는 있지, 그지? 각의 관계로 표현한다는 건 예컨대 각 A랑 각 B랑 같아. 그러면 이등변 되겠지. 각 C가 90도야. 그럼 직각삼각형 되겠지. 근데 각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변을 이용해서 해결을 한다. 기억하시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뒷부분 가면 삼각함수 활용 파트에서 또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달라. 자, 그럼 식을 좀 정리해서 A, B 관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C의 B 더하기 로그 C의 루트 2는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로그 C 루트 2B는 1, 즉 루트 2 B는 C. 일단은 요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것도 마찬가지. 로그 A 플러스 B 밑이 똑같고 A와 B를 서로 더한 거니까 진수끼리 곱해지겠지. 그럼 로그 A 플러스 B의 AB가 되겠죠. 너는 우변이 뭐냐면 2 마이너스 로그 A 플러스 B의 4죠 4 이렇게 되겠네. 2를 곱한다는 거는 얘가 이제 제곱이 되는 거고 너가 넘어가서 더해지니까 4AB가 됩니다. 이렇게 써도 되나요? 슉 넘겨서 더했어요. 이쪽에 4를 더하는 건 진수의 4를 곱한다. 자, 근데 2라는 거는 사실은 누구냐면 로그 A 플러스 B를 기준으로 쓰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이게 2예요 사실은. 즉 너랑 너랑 같아야 돼. 즉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4AB가 같아야 되는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4AB를 뺀 것은 A 빼기 B의 제곱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결론 A 빼기 B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된다고. 지금 요거랑 같은 거는 요거예요. 넘겨서 빼주면. 그러니까 AB가 같죠. 그러면서 C는 루트 2B야. 그렇다는 것은 변의 길이의 B가 1대 1대 루트 2가 됐다는 소리예요. 어떤 모습이겠어? 1대 1대 루트 2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중에서도 빗변은 가장 긴 변인 C가 된다. 답은 4번에 있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 11번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10, 11. 10번까지만 하고 쉴까요? 왜 먼저 쉬면 좋죠? 쉬는 횟수는 똑같은데? 실로 조삼모사 그 자체네요. 일단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4개 준다고. 조삼, 오삼 준다고. 사실 여러분 조삼, 오사 주길 바라겠죠. 조삼, 오사. 야, 너네도 어릴 때 마법 천자문 많이 봤니? 너네도 마법 천자문 세대니? 우리 애기도 잘 보던데. 막 와서 날 찰싹 때리면서 때리를 타! 막 이딴 소리 하는데 막 열받죠.
응? 은근 재밌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 나오는 한자 하나도 기억 안 나. 아 그래? 사실 요새는 한자를 많이 안 쓰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고 정우야 10번 우리 10번 하고 있어. 다 했어. 응. 자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25에 로그 5의 x죠. 로그 5의 x. 얘는 27에 2 로그 3의 y. 자, 요게 일단은 y의 3분의 1승이고 요게 z의 2분의 1승이네요. 자, 얘가 25고 5기 때문에 밑을 통일을 해버리면 좋아. 그래서 내가 25랑 5를 맞춰주려고 해요. 맞춰주는 방법은 각각을 둘 다 제곱해주면 맞겠지, 그지? 아까 밑과 진수를 동일하게 제곱할 수 있다. 자, 25, 25 맞으니까 너는 사실은 x제곱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 27이 있죠? 2는 여기로 올라오고 자, 3이고 27이니까 세제곱을 해줍니다. 3의 3승, y의 6승이 되겠지. 이제 너는 27이에요. 27의 로그 27의 y 6승이니까 너는 y 6승이죠. 그래서 y 6승이 z의 2분의 1승. x제곱이 y의 3분의 1승. 세제곱하면 y는 x의 6승. 제곱하면 z는 y의 12승. 거의 다 했죠? 마지막에 부르고 싶은 거는 로그 x의 z를 구해라. 로그 x의 z니까 z는 y의 12승이라서 x의 72승이거든. 그러면 로그 x의 72. 답은 72가 되겠죠? 72분의 1 아니고 72가 돼야 돼요. 금방 나오죠?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두실근이니까 너의 합이 4고 곱이 이제 k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로그 얘는 밑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옆에는 밑이 알파인데 진수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역수죠. 역수를 취하고 밑과 진수를 다시 바꿔서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 밑이 같고 진수끼리는 곱해집니다. 너가 2분의 1. 그러면 결국에는 알파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승이라는 거죠. 대입하시면 나오겠다. K는 2가 되네요. 넘어가서 12번은 요 연산을 하는 문제인데 A 연산 B라는 거를 A 로그 2의 B승으로 정의를 했대. 그래서 A 연산 B는 A의 로그 2의 B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 로그 성질상 이렇게 바꿀 수 있던 거 기억하지? B 로그 2의 A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너는 사실은 B 연산 A이기도 하겠다. 뭐 이 정도는 떠오르셔야 되고 기억번 X 연산 Y랑 Y 연산 X는 서로 같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입니다. 기억번 참이죠. 니은번 X 연산 Y분의 1과 X분의 1 연산 Y는 같은가? 자, X 연산 Y분의 1이면 X의 로그 2의 Y분의 1승인 거고
거꾸로 x분의 1에 로그 2의 y승인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y로 나올 것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너의 거듭 제곱을 하면 x의 역시 마이너스 로그 2의 y로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너랑 너랑 서로 같다. 디귿번 x 연산 yz는 x 연산 y와 x 연산 z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즉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해볼게. x 연산 yz니까 로그 2의 yz가 되겠죠? 우변 같은 경우에는 x 로그 2의 y랑 x 로그 2의 z가 되겠네. 얘네끼리 서로 곱해진다. 곱해지면 지수끼리 더해집니다. 지수끼리 더해지면 로그끼리 더해진대. 로그끼리 더해지면 진수끼리 곱해지죠. 그래서 참이 됩니다. 디귿번도 참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로그 성질 이용한 문제였어요. 넘어갑니다. 자, 13번 별표 치겠습니다. 아주 잘 나오는 유형이고요. 내신에도 잘 나오고, 내신에 유난히 잘 나옵니다. 수능에는 사실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내신에 상당히 잘 나오는 유형. 선생님 기억에 아마 일품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입태 같은 데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좋은 문제예요. 보시면 정수 n에 대하여 로그 3의 36이 n보다 커났고 n 플러스 1보다 작은 그러한 n 그때 x 빼기 로그 3의 36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다음 식을 계산해봐라. 일단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정수 n을 구해줘야 돼. 로그 3의 36이잖아. 지금 어느 두 정수 사이에 있다는 거지. 로그 3의 36이. 로그 3의 36이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양변에다가 이렇게 밑에 3에다가 거듭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이 식은 이 식과 같죠. 그죠? 밑에 다 3을 넣어줬고 3의 로그 3의 36은 36이니까 그러면 36이라는 거는 3의 3승과 3의 4승 사이에 있기 때문에 n값은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를 구했어요. n이 3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x 빼기 로그 3의 36이 정수가 되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x 빼기 로그 3의 36이 정수가 돼야 되고 그러면 그리고 얘는 양수고 자 그럼 봐봐 개념적으로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는 지금 이 n값은 이와 같은 로그 값의 정수 부분에 해당해요. 이 로그 값이 로그 3의 36은 사실은 어떤 수냐면 3점 얼마라는 거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그지? 3점 얼마인데 x에서 저와 같은 3점 얼마에 해당하는 수를 빼서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x 양수는 사실은 이 부분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즉 너는 사실은 로그 3의 36의 소수 부분을 뜻합니다. 소수 부분. 예를 들어 로그 3의 36이 3.7이라고 치자. 그러면 정수 부분은 3인 거고 소수 부분이 0.7인데 0.7에서 우리가 이제 3.7을 빼면 정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3이 남지. 양의 실수의 최소값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알파가 된다. 즉 알파라는 값은 뭐냐면 로그 3의 36에서 정수 부분을 뺀 값인 사실은 3을 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는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정수 부분을 뺀 게 그냥 소수 부분이라는 거야. 소수 부분은 원래 저런 식으로 구해. 그럼 이제 갖다가 계산하면 되죠. 하고 싶은 거는 4에 알파 플러스 1인데 여기다 1을 더하면 로그 3의 36 빼기 2가 되겠지. 분의 n이니까 3. 자, 근데 로그 3의 36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로그 3의 9니까 이 부분이 서로 나눠지면서 로그 3의 4가 됩니다. 그래서 4에 로그 3의 4 분의 1 곱하기 3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근데 로그 3의 4분의 1이 뭐냐면 로그 4의 3이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4의 3 로그 4의 3 요걸 계산하고 싶은 거야. 3을 지수로 올려주시면 3의 3승 4의 로그 4의 3의 3승이니까 답은 27이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요. 내신 기타 여하 다양한 시험에 잘 나온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14번은 쭉 나열하면서 이제 소거되는 형태에 대한 이야기인데 1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설명하고 뒤에 조금 어려운 거 풀고 마칠게요. 상용 로그 설명할게요. 자, 상용 로그는 방금 한 이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소수 부분은 사실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잘. 근데 내신에서는 아주 드물게 내는 학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새는 소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내신에 안 나오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여러분이 고등과정을 가더라도 안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지가 결정된 이후에 혹시 그 학교에서 최근 2, 3년간 소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으면 그때 가서 공부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소수 부분 파트가 상용 로그에서는 어려운 파트거든. 그러니까 어려운 파트인데 내가 거의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99%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정수 부분 정도나 정확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상용 로그 일단 상용 로그 자체가 뭔지는 다 알죠. 상용 로그는 밑이 10인 로그예요. 왜 하필 밑이 10인 로그냐면 우리는 10진법을 사용하니까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밑이 10인 로그를 통해서 그 상용 로그 값이 곧 이 숫자의 자릿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야.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예를 들면 7.3이야. 그럼 얘는 10의 7승과 10의 8승 사이, 즉 약 1000만과 1억 아니지? 10의 8승, 맞죠. 1000만과 1억 사이에 있는 그 정도의 수이구나. 그런 것들에 대한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기 위해서 상용 로그라는 걸 쓰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수체계가 10진법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밑이 10인 로그이고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로그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요 상용 로그 값 자, 너를 구했을 때 우리가 너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로그 A가 3.7이면 아까 3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었죠. 그래서 너가 정수 부분이 있고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 부분의 특징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아야 돼요. 얘는 정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로그 27분의 2 같은 게 있다고 치자. 자, 얘가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2야. 예를 들면 아니겠죠. 그냥 아무거나 쓴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0.2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고 더하기 소수 부분이 0.8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표기 이렇게 써주셔야 된다. 음수일 때가 조금 헷갈려요. 양수일 때는 그냥 앞에 부분, 뒤에 부분 그냥 쪼개버리면 되는데 음수일 때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얘는 왜 그러냐면 소수 부분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소수 부분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용 로그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할 줄 알면 되는데 첫 번째는 정수 부분을 구하고 그 정수 부분이 뜻하는 바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상용 로그 표를 보고 이 상용 로그 값을 계산을 할 줄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까? 문제에서 로그 2가 0.3010이래. 예를 들면 근데 너네한테 이런 걸 구해달래. 로그
40의 값은 그럼 얼마일까? 이런 걸 물어본다고. 로그 40이라는 거는 2의 제곱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1 더하기 2로그 2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2로그 2는 너를 2배 하는 거니까 1.602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로그 값을 알면 너를 이용해서 이제 연산 같은 것들을 한다. 상용 로그 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까지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걔는 이제 학교 시험에 따라서 상용 로그 표를 맨 뒤에 주고 이 표를 이용해서 값을 계산하라는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문제에서 상용 로그 값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표를 줄 때도 있다. 그럼 표에 대한 해석은 왼쪽에 이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가 있고 위에 부분이 소수점 둘째 자리죠. 그래서 여기 아마 상용 로그 표가 하나 있을 텐데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표가 없나? 띠로림. 표 없다. 죄송. 표 없습니다. 표 없고. 표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쪽에 0, 1, 2, 3, 땡땡땡 이렇게 서 있고 뭐 여기가 2.0, 2.1, 2.2. 그럼 이제 요 자리에 해당하는 값은 2.00이니까 뭐 3010, 0.3010 예를 들면 여기는 2.01인 거죠. 그럼 뭐 0.3012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자리별로 2.00, 2.01, 2.02, 2.03 그래서 9까지 있고 2.10, 2.11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지?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면 로그 201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냐면 2.01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201은 2.01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라는 거는 2를 더해주면 되죠. 2 더하기 뭐인 거지? 0.3012 예컨대 이런 식으로 이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용 로그의 표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소수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나오지 않고 정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나마 출제를 조금 하는데 그럼 이제 요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 n의 해석 두 가지예요. n값이 양수일 때도 있고 n값이 음수일 때도 있습니다. n값이 0이면 어떡하죠? 자, n값이 0인 경우도 있겠죠. 0. 얼마 이런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 로그 2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0.3010이었는데 자, n값이 0보다 크면 이 n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 a가 n 더하기 1 자리의 수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a라는 수의 a의 자연수 부분이니까 부분이 n 플러스 1자리 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그 2.33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여기 등호 그냥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네요.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요게 되면 어떻게 되면 0. 예컨대 3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 그러면 정수 부분이 0이에요. n이 0이면 이것의 자연수 부분 있지. 여기가 자연수죠. 그러면 2라는 수는 너는 n 플러스 즉 0 더하기 1 자리 수라고. 이렇게. 이것만 알려주는 거라고. 이 정수 부분이 0이라는 건. 정수 부분이 1이면 얘가 예를 들면 23.3이야. 그렇게 되면 두 자릿수죠. 그러면 여기가 1. 얼마였을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1 자릿수라고. 왜냐면 23이니까. 이 뒷부분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얘는 이제 정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0보다 작을 때가 문제인데 0보다 작게 되면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소수점 아래 n번째에서 n번째 아니다. 마이너스 n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옵니다.
요거를 알려줘요.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로그 0.5 같은 거를 계산한다고 쳐봅시다. 자, 얘는 마이너스 0.3010이죠. 이렇게, 왜냐면 2분의 1이니까. 근데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6990이에요. 자,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라는 거야. 얘가 이제 n이 되는 거고. 그래서 보시다시피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수, 1번째 수죠. 첫 번째 수에서 0이 아닌 수가 최초로 나왔다. 만약에 로그 0.05였으면 어떻게 하겠어? 10분의 1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 빼겠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가 됐겠지. 그럼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0이 아닌 수가 이제 나오게 된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n입니다. 마이너스 n. 이렇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이게 증명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우리가 세자리수를 한번 생각해 보죠. 세자리수. 세자리수라는 건 100부터 999까지죠. 그죠? 세자리수 A가 있다고 치면 자연수 기준에서 얘는 100보다는 커나 같고 사실은 100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용 로그를 취해보면 이쪽은 2가 되고 로그 A가 되고 3이 된다고. 자, 보시다시피 로그 A의 정수 부분이 2가 나옵니다. 왜 2가 나왔냐면 얘가 100이니까 2가 나왔지. 근데 이 100이라는 수는 세자리수예요. 이 숫자들은 다 세자리수예요.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3이 되면서부터 얘가 10의 3승이라서 4자리 숫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너의 정수 부분과 너의 자리수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을 이용해서 몇 자리 수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여기에 출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15번 볼게요. 로그 5.18을 주고 다음과 같은 로그 값들을 계산해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로그, 그냥 상용 로그를 연산하는 값을 계산하는 문제들인데 51.8이면 5.18보다 10배가 크죠. 그러니까 51.8이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 곱하기 1 더하기 0.7143이 돼야 되죠. 이렇게. 아직은 계산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거랑 하다 보면 좀 더 간단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518인데 그러면 518이면 2 더하기 로그 5.18이라서 0.7143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릿수가 달라지면 정수만큼을 더하거나 빼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시면 너랑 너랑 없어지고요. 너가 원래 1개고 2개니까 1개만 남겠네요. 답은 0.7143이 된다. 이런 문제였고 16번 같은 경우에는 밑의 변환을 이용해서 얘는 사실 상용 로그 문제라고 부르기엔 조금 민망하고 밑이 이제 10인 로그니까 상용 로그기는 한데 다른 단원에서도 나오는 문제라 자, 로그 15에 60을 계산하는 거죠. 각각을 상용 로그로 바꿉시다. 로그 15분의 로그 60 이렇게 밑변환을 했고 너를 바꾸고 나면 소인수분해 하면 되지. 얘는 3 곱하기 5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 자, 일단은 로그 2가 a인 건 알아. 중요한 거는 로그 5가 1-a였죠. 로그 5는 1-a다. 상용 로그에서 자주 나오는 로그 5는 1 빼기 a. 둘이 더하면 로그 10이라서 1이 나온다. 그럼 이제 끝났지. 요건 2a 더하기 b 더하기 1 빼기 a. 얘는 b 더하기 1 빼기 a. 이렇게 계산하시면 위에는 a 더하기 b 플러스 1, 분모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 플러스 1. 답이지 1번 a죠. 간단한 문제였다. 다음에 17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풀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테스트 틀린 거 조금 풀고 갈게요. 왜? 뭘로 안 들렸잖아. 왜? 왜? 3개만 풀고 가. 그래? 50분에 끝나요? 아, 그럼요. 진짜 좀 맞아.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을 건데 왜 물어봐? 아, 그렇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않을 거면 쓰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을 쓸 때 있는 격언인데 그 사람을 믿지 않을 거면 쓰지 말고 그 사람을 쓰기로 했으면 믿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어렵죠, 사실. 사람을 써놓고 못 믿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근데 그러면 사람을 쓰니만 못하기 때문에. 저 다음 주에 안 하는 거 영상 봐야 돼. 그렇지 않을까요? 숙제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그 반응이 없어가지고 꼭 못하지 않을까요? 아, 선생님 미리 뽑아줄게요. 선생님 미리 뽑아줄게요. 선생님 메일로 보내줄게요. 내일이 없어. 어디로 가지? 베트남. 베트남에서 수영장에서 이제 문제 푸는 낭만이 있죠, 나는. 아, 낭만 뒤진다, 진짜. 수영장에서 이제 모히또 한잔 하면서 상영 로고. 2시간씩. 아, 진짜? 조졌네. 아니 아침에 안 하면 그냥 방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잖아. 월요일 날 갔다 일요일 날 온다고? 그게 다음 주라는 거지? 월요일 날 몇 시 비행기야?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A의 범위를 알려줬죠. 100보다 커 나갔고 1000보다 작다는 거는 n 값이 얼마라는 소리냐면 2라는 소리예요. 그죠? 정수 부분이 2가 된다. 왜냐하면 세 자리 수니까. 근데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n과 알파래. 2차 방정식을 봤을 때 지금 식이 3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2가 너의 실근이야. 대입해서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과계수의 관계상 보시다시피 이제 요 3분의 2가 두 근의 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알파 값은 3분의 1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사실 문제에서 어차피 k 값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2 대입해서 는빵이다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대입하시면 12 빼기 2k 더하기 2는 빵이다. k는 7이다.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18번은 조금 쉽고 19번이 조금 어려운데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19번 풀어보고 이거 다 풀어요? 다 안 풀었잖아. 지금 18번 안 풀었잖아. 방금. 19번 풀라고. 26번까지 나오면 풀 거야. 아, 다 안 풀어요. 실생활 활용 한 2개 하고 그러면 25번, 26번 하고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쌤이 좀 그러면 우리 학원에 유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다섯 문제 나오는 그 정도. 50분에 끝날 수 있어. 한 55분 정도. 그럼 10시 아니야. 마음만은 55분에 끝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10시가 아닌 게 어디야. 아, 25분이면 오다. 베트남 가서 오답 풀고 싶나요? 각각 자릿수를 줬다는 거는 주어진 이 자연수들의
정수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수 부분이 얼마다. 그러니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를 취해줘야 돼요.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하고 너가 10이니까 9 더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얘도 로그 취해주고 12자리니까 11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구하고 싶은 거는 xy가 몇 자리 수인가. 바꿔 말하면 로그 xy의 정수 부분이 얼마인가를 찾고 싶은 거야.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참고로 소수 부분은 항상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그랬죠. 알파 베타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값이에요. 요거를 이용하시면 로그 xy의 범위를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자릿수 문제 중에서 한 중간 난이도 정도? 선생님 교재 줘야 되니까 교재 미리미리 빨리빨리 작업해서 줘야겠다 엄마한테. 인수해서 가시라고. 베트남 들고 가시라고. 팩스로. 아니. 뭐? 패드로 풀면 되지 않을까? 아 패드로 풀어도 되죠. 패드 가져갈 거야? 너무 안 가져갔어. 엄마랑 통화해볼게. 그게 귀찮아. 그치, 종이 들고 가기 귀찮지. 필경을 가져갔어. 아 근데 패드 풀어도 저걸로 풀게? 애플 펜슬로 풀게? 종이에다 풀면 좋긴 좋은데. 자, 보세요. 일단은 이거의 정수 부분이라는 거는 로그 xy는 로그 x 더하기 y잖아, 그지? 근데 저기서 7 로그 x랑 밑에서 8 로그 y는 표현을 해줬다고. 그러니까 로그 x는 7분의 9 더하기 알파. 로그 y는 8분의 11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를 두 개를 더해서 범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통분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지금 얼마냐면 1점 얼마거든? 1점 얼마야? 얘는 얼마냐면 얘도 1점 얼마야. 그지? 근데 이 얼마 해당하는 이 부분 있잖아. 얘가 0.5보다 클까 작을까? 딱 봐도 알파는 1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얘는 10분의 7보다 작아. 그러니까 얘는 0.5보다 작거든 사실? 얘는 어때? 얘도 0.5보다 작죠. 왜? 얘가 정확히 1일 때가 8분의 12라서 1.5거든. 맞아? 그럼 둘이 더한 거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2보다는 좀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좀 작겠지? 그러니까 너의 정수 부분은 2가 되겠지? 그러니까 몇 자릿수가 되냐면 3자릿수구나. 이런 문제로. 됐죠?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우리 실생활 활용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21번 별표 치겠습니다. 21번 별표. pH 문제이고요. 상당히 잘 나옵니다. pH 문제는 농도까지 직접 계산을 해야 되는 아주 좋은 문제라서 이쪽에서 출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보겠습니다. 어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의 몰 농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대요. 그래서 대괄호 H+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수소 이온.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그 수소 이온의 농도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으로 표현을 하겠대. pH가 4인 것과 pH가 2인 것을 2리터와 pH가 5인 것 3리터를 섞은 다음에 새롭게 pH를 한번 구해봐라.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인데 보시면 자, 일단 중요한 거는 pH를 알려주면 여러분은 그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pH와 그 용액의 몰 농도는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pH가 4예요. pH가 4라는 거는 4는 마이너스 상용 로그 A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A의 몰 농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 자, 그럼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고 10의 마이너스 4승이라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이 A라는 용액의 몰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 퍼 리터 이런 단위가 된다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겼고 상용 로그니까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했어. 자, B는 어때? 동일한 방식으로 하면 B는 pH가 5니까 당연히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고. 자, 위에 거를 몇 리터냐면 2리터고 아래 거를 3리터를 합쳤어.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전체 리터 수는 5리터고 저거에는 2를 곱하고 저거에는 3을 곱하면 되죠. 자, 요게 바로 새로운 용액의 몰 농도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pH를 구하고 싶지. 여기다가 이제 상용 로고를 취해주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신 것이 새로운 pH입니다. 자, 요거 이제 계산을 할 건데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을게요.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으면 여기가 20 더하기 3 나누기 5거든. 46 나오죠? 4.6.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된다. 이렇게. 이거 그냥 계산만 봐요. 근데 뭐가 나와 있어? 정확히 로그 4.6이 나와 있지.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5승 로그 취하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로그 4.6이 얼마냐면 얼마? 0.66. 근데 pH는 마지막에 바깥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답은 4.34pH가 되겠죠. 그죠? 답은 3번에 있다. 재밌죠? 어렵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농도에 대한 계산 같은 것도 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사실 농도를 알면 이런 식으로 농도, 혼합물 농도 용액 누가 못해. 근데 이제 해석이 조금 문자나 이런 게 좀 생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자, 2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3번은 요 별의 밝기에 대한, 천체의 밝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보기에는 어둡지만 실제 밝은 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밝기는 떨어져 있는 거리와 그것의 실제 밝기,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잘 해석해서 식으로 잘 써봐라. 생각해보니까 서정이도 어디 여행 간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 용준이는 어디 안 간다 그랬지? 네. 여름 휴가 계획 아예 없어? 집에서 휴가.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저 다음 주에 아, 그래? 어디로? 뭐 아이비 어디? 카보르 어. 아, 미국으로? 네 얼마나? 일주일 다 다음 주? 네 윤채는 혹시 계획 있니? 여름 휴가 계획. 대충 언제? 7월 마지막. 구체적으로 정해 좀 알려주세요. 준현이는? 속상하네. 어떻게 용준이랑 둘이 축구라도. 더운 날 해야 진짜지. 이렇게 낭만 없네. 맞아요. 사실 그렇죠. 원래 약간 그 무더위에 막 땀 뻘뻘 흘려가면서 운동하고 딱 끝나고 이제 딱 스포츠 음료 딱 마시고 이제 그게 딱 맛인데.
그냥 먹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목구멍 열어가면서 그냥 1.5리터 반병 정도 원샷 딱 때려야 벌컥벌컥 먹으면서 그 맛인데. 참 그때는 운동이 왜 이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날도 개더운데. 선생님 농구를 좋아했거든. 학원에서 사원 어머? 아니 반반이 참 있어요. 없어요. 있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 근데 되게 다양한 학교가 있어. 같은 학교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 아예 없잖아. 한두 명 있을 수도 있어. 모르겠어. 휘문이 한 3명 있다. 휘문. 그 조용히 왜 거기 있어? 애들끼리 안 친해요. 하고 그냥 조용한 성향의 아이들이 모인 것 같아. 조용한 성향의 아이들에다가 서로 친하지 않은. 용준이도 거기선 조용해. 네가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촉매 같은 거죠. 촉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도 아입니다. 자, 볼게요. 밤하늘의 육안으로 보이는 천체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데 그냥 딱 봤을 때 그 밝기. 근데 이 천체를 10pc 단위를 파섹이라고 부릅니다. 10파섹 거리로 뒀을 때의 밝기가 절대 등급이래요. 천체 간에는 다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절대적으로 큰 빛의 밝기를 측정을 하려면 같은 이제 거리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구에서 천체까지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그 다음에 너의 거리, 이 세 가지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를 동그라미 치냐면 거리 동그라미, 겉보기 등급 동그라미, 절대 등급 동그라미, 이 세 가지 변수의 관계식에 대한 이야기야. 자, 근데 지금 라지 M이 절대 등급, 겉보기 등급, 얘는 상수, 얘는 상용 로그, 여기가 거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지? 자, 시리우스와 북극성은 각각 겉보기가 마이너스 1.52, 절대는 1.4랑 마이너스 3.6이래. 사실은 시리우스와 북극성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천체에 대해서 겉보기와 절대, 그 다음에 거리, 겉보기, 절대, 거리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면 시리우스 먼저 해볼게. 시리우스 같은 경우엔 절대 등급이 1.4예요. 1.4고 겉보기는 마이너스 1.5고 더하기 5 빼기 5 로그 R 시리우스를 A라고 부르겠습니다. A. 자, 북극성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6입니다. 겉보기는 2죠. 이거는 똑같아요. 로그 R, B. 요게 시리우스, 북극성. 우리는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 지금 RB는 RA의 몇 배인가? 즉 RB는 RA 곱하기 K. 요 K 값이 궁금하다. 이런 상황. 그러면 RA분의 RB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 RA분의 RB를 구하려면 로그끼리 서로 빼주면 되겠죠. 우리 지수 파트에서는 서로 나누는 경우가 많았듯이 로그에서는 서로 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뺄 때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시면 됩니다. 좌변 마이너스 5 남고요. 마이너스니까 3.5 남고 마이너스 5로 묶어서 로그 이 값이 바로 RA분의 RB를 그냥 K라고 쓰겠습니다. 짠! 다 했죠? 자,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나 8.5니까 5 나누면 1.7 나오는데 로그 K 값이 1.7이면 너네가 1.7을 찾아봐. 근데 1.7이 없지. 1.7은 없지만 뭐는 있어? 0.7은 있죠. 0.7와 1.7은 1만큼 차이나, 상용 로그 값이 1 차이 나면 실제 진수는 10배 차이 나요. 즉 0.7일 때가 5.01이라는 건 K는 50.1인 거죠. 10K는 501인 거죠. 답은 501이 된다. 선생님이 옛날에 탔던 해경 배 이름 501하면서 501함. 옛날에 천안함 사건 기억하나요? 네. 그때 이제 요 배가 가장 먼저 가서 구출을 했던
서해 해경 응? 그렇구나. 속상하네요. 속상한 일이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25번 볼게요. 57입니다. 조용히. 자, 25번까지만 할까? 26번도 같이 할까? 25번까지. 26번은 니네가 치환해서 잘 하면 되겠지? 네. 하지만 안 해오겠지? 자, 55 할게요. 보세요.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자연수 K에 대하여 AK라는 집합을 어떻게 정의를 하기로 했냐면 X들을 모을 건데 X를 어떤 X를 모을 거냐면 로그 K의 X제곱이 유리수가 되는 그러한 절대값 X가 100보다 작은 자연수인 즉 X는 뿔마 1, 뿔마 2, 땡땡땡 뿔마 99까지 가능한 거야. 그랬을 때 FK라는 거는 A, K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래요. 밑줄, 예를 들어. 예를 들어라는 단어에 밑줄 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 옛날에 얘기한 적 있나? 문제에서 예를 들어줬어. 뭐다? 예를 들어줬다. 어려운 문제다. 어려운 문제다. 예를 들어준 문제는 무조건 어려운 문제예요. 너네가 그냥 못 푸니까 얘가 예라도 들어주겠다는 거야. 근데 봐봐. 예를 들어줬으면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어려운 문제는 다 예를 들어줬을까? 아니겠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에 예를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네가? 스스로 예를 들어봐야겠죠, 스스로. 이게 없으면 너네가 직접 예를 들어야 된다고. 이게 정상적인 발상이라고. 건너뛰어. 자,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준 거는 어렵기 때문에 야, 니네가 이제 잘 모르겠지? 야, 예를 좀 들어줄게. 도움을 주겠다는 거야. 이렇게 해도 어려우니까. 근데 예를 안 들어준 문제도 있다. 그럼 니네가 스스로 예를 들어버릇해야 된다는 거야. 자, F2가 14래. 왜 F2가 14일까? F2라는 거는 A2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예요. 자, A2라는 집합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라는 원소를 모을 건데 로그 2의 X제곱이 유리수가 되는 것들을 모을 거래. 근데 X라는 거는 뿔마 1, 뿔마 2, 땡땡땡, 뿔마 99 이런 게 가능하다고. 자, 로그 2의 X제곱이 유리수가 되는 X는 어떤 게 가능할까? 예를 들면 여기서 X는 일단 유리수니까 뿔마 1 되는 거 아니겠어? 그지? 제곱하면 1이니까 로그 2의 1은 0이고 0은 유리수야. 로그 2의 2는 어때? 제곱하면 4죠? 로그 2의 4는 2고 2는 유리수야. 뿔마 2도 되네. 뿔마 3은 될까 안 될까? 뿔마 3은 왜 안 돼? 로그 2의 9는 유리수가 아니니까.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X는 어떤 종류의 수가 되면 유리수가 된다? 4의 배수 탈락? 2의 배수 탈락? 2의 거듭 제곱 형태. 2의 0승, 2의 1승 얘는 아니잖아. 4는 되잖아. 짝수라고 할 거면 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돼? 로그 2의 6이? 안 되지. 아, 이런 게 되는구나. 어디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뿔마 14개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줬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자, 근데 뭘 구해달래? F, 3, 9, 27, 81 이걸 다 해달래. 미쳤죠? 이걸 다 하기는 어렵고. 자, 그러면 이걸 해봅시다. 이번에는 A, 3을 구해볼 거야. 어떤 X에 대해서 유리수일까? 상식적으로. 3의 거듭 제곱이겠지. 그러면 뿔마 뭐부터? 1, 뿔마 3, 뿔마 9, 뿔마 27, 뿔마 81까지 몇 개예요? 10개죠. 자, 얘는 어디까지나 로그 3의 x제곱일 때야. 3이 9로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9의 거듭제곱이 될까? 과연 그럴까? 그냥 3의 번째고면 되잖아. 왜 그렇죠? 제곱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뭘 물어보고 있어? 유리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로그 9에 x제곱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27이 되더라도 x가 예를 들면 3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어. 근데 얘도 유리수잖아. 3분의 2잖아. 유리수라고. 자연수라고 안 하고 유리수라고 그랬다고. 유리수. 각각 밑과 진수 자체가 3의 거듭제곱 형태.
그러니까 너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표현을 했을 때 밑이 서로 같은 형태이면 어차피 유리수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 F3, F9, 27, 81 모두 다 뭐다? 11. 모두 다 10이다. 답은 40이고 끝입니다. 이런 문제. 정답은 자, 오답.